오늘은 신계영의 전원 사시가. 자, 사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시각의 연시조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시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 사계절을 노래함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총 전체 열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 두 수씩 읊고 그러면 봄 두 수, 여름 두 수, 가을 두 수, 겨울 두 수, 8수네? 나머지 두 수는 제석이라고 하는 건 연말이에요. 연말. 음력 12월 섣달 금음날 밤에 가매를 두 수 덧붙여 마무리하였다. 그래서 총 10수이다. 봄에서는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아 울타리를 고치고 소를 먹여 논밭갈이 하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을 읊었고, 여름에서는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을 맞아 검은 고소리와 계면저 노래의 긴 졸음을 깨는 한가한 삶을 노래했으며, 가을에서는 국화 피고 곡식이 무르익은 가을을 맞아 술과 안주로 흥취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였고, 겨울에서는 북풍이 몰아치는 눈 쌓인 겨울을 맞아 한가하게 잠을 청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삶의 현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연을 즐기는 어떤 양반 또는 사대부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섣달 금음날 맞아 하늘을 보내며 자꾸만 흘러가는 세월에 어느새 백발이 되어 저무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열수라서 아무리 시조라도 열수니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전문을 한번 쭉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이 다 녹거다. 매완한 발사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아예야 울잘 고티고 체전갈게 하야라. 자, 봄날이 점점 길어지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계절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잔설, 녹다 남은 눈이 다 녹는구나. 매화는 벌써 지고, 디고는 지고, 버들가지가 누르구나 라고 해서 초장과 중장은 계절적인 배경을 감각적 이미지, 누르다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의 변화, 모습 이런 걸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해는 아이예요. 아이는 아이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적은 하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내적 청자고요. 울타리 잘 고치고 채소밭을 갈게 하여라. 봄이 되면은 울타리 손봐야 돼. 봄이 되면은 채소밭 갈아야 돼. 라고 해서 계절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종장의 아해야 뭐뭐하여라 요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일종의 공통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수 보겠습니다. 양파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소원 도안한 밤비에 다 피거다. 아해야 소 도이 먹여 논밭 갈게 하야라. 양파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잘 드는 언덕이에요. 파. 자, 그래서 양파 그러면 양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풀이 자라니 봄빛이 늦었어. 깊어가. 그러니까 늦봄이야. 늦봄으로 간 거야. 아까는 초봄, 봄이 막 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늦봄. 한봄에서 늦봄으로 가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봄은 봄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소원. 원자가 동산 원자죠. 소자는 작은 소자. 그러니까 작은 정원, 마당 정도로 이해합시다. 복숭아꽃이 밤비에 다 피어 있구나. 한마디로 봄날의 정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야 소띨이 좋게 먹여 논밭 갈게 하여라. 한마디로 뭡니까? 봄을 맞아서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삼수 보겠습니다. 삼수는 여름으로 가겠네요. 잔화
거의 다 지고 남은 꽃이 다 진 후에 녹음이 깊어간다. 자, 이 녹음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름을 상징하는 배경이다.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깊어간다는 짙어간다. 그래서 녹음이 점점 짙어가니까 시각적 심상이고요.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계절, 초여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이 고촌에 낙닭의 소리로다. 이때 백일은 자 하얀 힐백자죠. 그러니까 뭐 뜨겁게 내리쬐는 해. 대낮에 외딴 마을에 낙닭이 우는 소리가 나는구나. 꼭규 청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아이야 계면조라고 하는 악곡 노래를 불러라. 긴 졸음을 깨우고 싶구나 라고 해서 이 긴 졸음을 깨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운 정서, 한가로움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님의 적막한데 북창을 비겼으니 검은고 돌아라 낮잠을 깨워게야. 아예야 아예야 어디 갔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잘렸어.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자, 원님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원자에다가 수풀림자니까 뜰의 숲이에요. 적막한데 북창에 기대니 검은고 소리가 낮잠을 깨우는구나. 아까는 뭐였어요? 낮닭이 울었다고 그랬죠? 그죠? 낮닭 개명절을 불러라 낮닭이 운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낮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수하고 연결시킨다면은 여름날의 어떤 한가로운 농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시조가 다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하면서 아예야, 아예야, 아예야 하는데 이 늦여름에 해당하는 이 4장, 이 4장은 이 종장이 결락, 빠져있다, 누락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예야, 검은고 낮잠을 깨니까 아예야, 여름에 한가로운 바람 불니 술이라도 가지고 오너라 뭐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오수로 가겠습니다. 오수는 뭐겠어요? 봄, 여름, 가을이 되겠네요. 흰 이슬 설이 되니 가을이 늦어있다. 긴 뜰 황혼이 한빛이 비거고야. 아예야 빚은 술 걸러라 충개어 하노라. 자, 흰 이슬이 서리가 됐대요. 가만 뭐가 됐다고? 서리가 됐대.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가 맺히는 시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렇죠. 백로에 해당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이슬이 서리가 됐을까? 뭐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죠. 진짜 이슬이 서리가 되지는 않고 아마 투명했던 이슬이 차가운 밤 공기로 하얗게 변해서 서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가을이 짙어간다. 늦어있다는 짙어간다 라고 해서 흰 이슬이라든가 짙어간다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뜰, 넓은 뜰에 황혼이 한빛이 피었구나. 자, 이 황혼을 누런 구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들판이잖아.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구름으로 비유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가 고야는 피었구나 라고 해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8월 한가위까지는 가지는 않고 추석 전, 그렇죠? 전에 어떤 가을의 완숙기, 한참 무르익을 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 풍요로워, 안 풍요로워? 풍요롭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야, 비준술 걸러라, 가을 흥취를 겨워 하노라. 해가지고 이 가을 흥취는 맥락으로 본다면 요걸로 봤을 때 어떤 수학의 즐거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가을날의 풍요로움 정도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육수, 늦가을인가요? 동리의 국화핀이 중양절이 거의로다. 아까는 추석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동리는 동쪽 울타리예요. 근데 중양이라는 것은 중양절, 즉 음력 9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수에서 육수까지 넘어갈 때도 시간의 흐름 내지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체로 빚은 수를 하만이 이겼느냐? 아야 자해 황계로 암주 장만하여라. 자, 자체라는 것은 햇볕, 올벼, 막 처음 거둔 벼로 빚은 술 얼마나 맛있겠어. 아직도 안 익었니?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 아야 자해할 때 자자가 자줏빛, 붉은색. 개는 우리가 먹는 개, 이거 말고 옆으로 기는 개, 그래서 꽃게. 황게는 누런 닭, 안주로 장만하여라. 한마디로 늦가을의 여유와 흥취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까지 했네요. 이제 겨울 볼까요?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이 진다. 북풍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겨울바람이에요. 앞산에 눈이 진다, 날린다. 초가집 처마 찬 빛이 저녁 무렵이로구나. 아, 이번엔 저녁이네. 자, 여기까지 겨울의 풍경이죠. 그 풍경 속에서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자려 하노라. 이때 말하는 콩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지죽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익었느냐 먹고 잘까 하노라. 한마디로 밤참으로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늦겨울인가요? 어제 쇼 친 구달 오늘에야 채 덥거니 긴잠 개웃개니 아정날이 높아있다. 아에야 설이 돋았느냐 닐고 자고 하노라. 자, 이게 어제 쇼 친구달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제 소를 친 길은 구달은 구들빵. 그러니까 이 소를 치다라고 하는 것은 소줄 먹이, 즉 여물이라고 하죠. 여물을 끓인 구들. 오늘에야 이제서야 더워진대요. 어제 불을 폈는데 그 구들은 아궁이 정도로 이해되고요. 방바닥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자,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궁이에서 불을 피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어제 불을 폈는데 오늘에야 더워졌대.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 정도로 날이 춥다는 거죠. 긴잠 겨우 깨니 한마디로 뭐야? 잘 때까지 자고 아우 지겨워 이제 그만 자야겠다고 일어나니까 이제 아침인 거야. 그만큼 겨울밤이 길다는 거죠. 아직도 날이 새어있다. 아이야 설이 녹았느냐 닐고 자고 일어나고자 하노라 해가지고 이제는 느지막하게 아침녘에 일어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두 수씩 4계절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수와 10수는 제석이라고 그랬죠. 섣달 금음날 음력 12월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거워하지 마라. 왜? 헌사한 세월이 야단스럽게 빠른 세월이 소년을 빼앗아가느니라. 이 소년을 빼앗아간다는 건 어린 시절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야. 젊은 시절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바뀌면 늙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때 우리라고 하는 건 화자겠죠. 화자는 소년이야? 아니야. 늙은 사람들. 우리도 새해를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다. 한마디로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함 내지는 늙음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10수. 이봐 아이들아 날 샌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고 새고 새니 세월이 며칠 가겠는가. 100년이 초초하니. 자,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평생이 살아온 삶이 매우 빠르니 나는 기뻐하노라. 뭐라고? 허전하노라. 기뻐하다가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 허전하노라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늙음에 대한 탄식이죠? 그렇죠. 늙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자고 새고 하니 이 자고 샌다는 것은 노세 젊은 노세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뭐 허랑한 생활을 하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고 새는 거는 늘 항상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야. 살아오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백년이 하초추하니 나는 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늙음에 대한 탄식이라기보다는 바삐 살아온 일생을 만족하면서 노년을 즐기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시조를 쓴 어떤 전체적인 맥락, 흐름하고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계영의 전원 사시가 전체 열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전원적, 한정적이다. 어조는 낭만적 어조죠. 유유자적한 어조. 그래서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고 있다. 각 두 수씩 내용 단락으로 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요. 자, 1수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이 다 녹거다 라고 합니다. 2수 양파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초봄이고요. 요거는 늦봄이었죠. 그러면서 봄날의 어떤 아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3수 잔화다진후에 녹음이 깊어간다. 이제 여름 됐네요. 원림이 적막한데 북창을 비겨시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여름에 낮을 얘기합니다. 자, 5수 찬이슬 서리되니 가을이 늦어 있고요. 동리의 국화핀이 중향이 거의예요. 자, 이것도 역시 자 가을 황혼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수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이 눈이 진다. 어제 소친 구들 오늘에야 채 덥네. 자, 이거는 겨울이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요 구절 가지고 아침, 낮, 황혼, 저녁, 아침을 보기는 어렵고 이 시 전체가 그렇다는 건데 요걸 초장만지는 끊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1년 4계절의 흐름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뭐 아침, 낮, 황혼, 저녁, 아침이라는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시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순차적 점층적 구조이다. 자, 그래서 춘, 하, 추, 동 등에서 1과 2가 요 1과 2, 춘의 1과 2, 하의 1에서 2 이게 순차적 구조이고 그 다음에 또 계절에 따라서 점층적 구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시 1수부터 8수까지 보면 또 하나 후미 전환형이다. 즉 무슨 소리냐? 아침에서 낮으로, 낮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건 황혼역 저녁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수에서 8수까지의 구조가 이렇다면 자, 구수는 어떻습니까? 섣달 금은 밤이에요. 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이 샜죠? 날이 새는 거니까 이건 다시 아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구수의 배경적 시간은 제석 12월 금음날 밤이다.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만 보면 연말에 어느 시간을 노래한 작품이야. 그런데 섣달 금음밤이라는 의미의 제목 제석을 소제목으로 한 것으로 본다면 금은날 밤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날이 샌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날 샌다 기뻐하라. 즉 날이 새는 새벽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십수의 배경시간은 아침으로 정리할 수 있는 즉 정월 초하룻날 아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수부터 8수까지의 시간구조 그 다음에 9수 10수의 시간구조 이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양희철 교수의 전원사시가 구조연구 중에서 일부를 따왔습니다. 두 번째, 종장의 첫 어절을 아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일단 심상으로 가겠습니다. 심상을 보면은 자 누르렀다 시각적이죠. 소리로다 청각적이죠. 황혼 시각적이죠. 노라라 노래라 자 청각적이죠. 참빛이 시각적이죠. 덥거니 촉각적이죠. 이런 식으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각 계절의 정취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해야 자 제석
구수하고 십수를 제외한 각 종장에는 아이야, 아에야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형식적 통일성과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수는 없잖아요. 그건 있을 거예요. 누락이 됐을 뿐이지. 또 하나, 우리도 대안노라 라고 해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계영의 연시조 전원사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